지난 시간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남겨뒀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뭔가 예제 문제 같은 게 하나 있죠. 그것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로는 13페이지에 상황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해서 그림이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원위치에 있는 그림이고, 상황 3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가했을 때 두 번째 경우고, 원래의 위치에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손으로 이제 미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경우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탄성이라는 말을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탄성이라는 말은 뭐 뒤에 뭐 정의도 나와서 적어 놨긴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는 용수철이라서 용수철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탄성체 물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용수철이 있으니까 용수철이 원래 모양으로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힘을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요만큼 X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 잡아당겼더니만 이때 용수철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양을 힘을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 또는 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탄성력은 뭐냐?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탄성,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힘을 가해서 이쪽 방향에서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R자 힘이 제로인 상태잖아요. 아니,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왜 정지하고 있어? R자 힘이 제로네? 그럼 어느 방향으로 또 다른 힘이 작용할까요? 얘가 왼쪽 방향으로 요거와 동일하게 F가 작용하는데, 요 녀석이 탄성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원위치였는데 이렇게 용수철을 압축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때 힘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가 정지 상태다라고 하면 R자 힘이 제로인 상태고, 요 힘과 동일하게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녀석들이 탄성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도 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그런 거 물어보진 않겠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10N 잡아 끌고 얘를 뭐 1cm 그러면은 뭐 0.01m가 되겠죠. 힘을 가해서 이만큼 이동시키게 되면 일을 하게 된 거죠.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으니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 탄성력은 얼마만큼 작용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 탄성력이 하는 일은 얼마냐라는 것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 일하고 얘기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물체에다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 변화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게 용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철에다가 뭔가 힘을 가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럼 이 용수철이 어떤 에너지가 변화하는지 그거를 이제 1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14페이지에 좀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프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눠준 14페이지에 보면 늘어난 길이와 용수철입니다. 탄성력 얘기하는 거니까. 늘어난 길이와 그때 얼마만큼의 힘을 작용시켰느냐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게 뭔가 이러한 꼴로 뭔가 힘이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힘의 세기가 점점 더 크게 줘야지만 늘어난 길이가
길어지더라 뭐 이런 거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5번째 줄부터 볼까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F는 KX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탄성력에 대해서 용수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신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훅의 법칙이라고 해서 용수철을 당기는 힘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이제 찾아냈는데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때 가하는 힘이 세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용수철이 길어지면 더 큰 힘으로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어느 순간 늘어나려다가 이제 더 팽팽해져서 힘이 더 커지지 않으면 뭐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계속 길이가 증가하려면 계속 뭔가 힘을 더 큰 힘을 줘야 되더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탄성 계수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그 용수철의 재질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느다란 용수철은 조금만 힘을 줘도 잘 늘어나는데 아주 두꺼운 용수철은 작은 힘을 줘서는 잘 안 늘어나잖아요. 그럼 두께 정도 재질로 이제 표현하겠지만 용수철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탄성 계수가 정해진다. 뭐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힘과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뭔가 일직선의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상의 수직선을 그어가지고 면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면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의미 파악을 하시면 되죠. 여기는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값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의미 파악을 하는 거고, 가로가 길이 S가 되는 거고요. 세로가 힘 F가 되는 거니까 이때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W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이때 W 계산 한번 바로 해보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늘어난 길이 X 곱하기 F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F 값이 그냥 F가 아니라 뭔가 용수철의 길이에 따라서 더 큰 힘이 발휘돼야 된다라고 해서 요 KX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 그러면 이때 늘어난 길이 요 값이 변화된 값이겠죠. 사실대로라면은 더 구체적이면은 요 값이 델타가 붙어서 변화량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요 용수철은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요때 특성을 나타내는 탄성 계수는 변화하지 않고 길이가 변화했겠죠.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는 변화량 값을 나타난 게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해서 2분의 1 KX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요걸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X 프라임의 제곱 처음 길이의 제곱. 그래서 요거의 변화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용수철에다가 힘을 가해서 잡아 끌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꼴로 에너지 값을 구하시면 된다. 변형된 에너지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죠. 근데 탄성력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요 값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요 탄성력과 관련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풀어보면 어떤 얘기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있는 14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이제 탄성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탄성 에너지로 넘어온 거죠. 이때 탄성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관계도 있지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요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탄성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진 역학적 에너지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 보존된다. 일정한 값을 가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시 하나만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의 용수철을 이제 물체를 달아놓고 용수철이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용수철의 길이에서 물체까지의 길이가 요게 딱 있는 원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경우는 힘을 최대한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길이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용수철의 길이가 최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R자임이 제로라는 소리겠죠. F라고 힘을 줬는데 정지했으니까 뭔가 탄성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정지 상태니까 속력도 제로가 되겠죠. 이 상태일 때 이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고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라는 거를 한번 표현해 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였냐면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2분의 1 kx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인데 이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냐면 이 녀석이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x값은 원위치에서 최대로 늘어난 값이니까 뭐 최대값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지 상태니까 요 부위 속력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때 최대로 늘어났을 때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2분의 1 kx의 제곱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경우 이 녀석은 이제 최대로 당겼다가 손을 제거를 해서 이 녀석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뭐 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 위치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고 속력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 늘어난 길이만큼이죠. 2분의 1 kx 제곱 이건 탄성 개수니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고유값이고 플러스 2분의 1 m 요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요때 속력이 운동 에너지로 나타내더라. 요 값이 뭐하고 같아야 될까요? 방금 첫 번째 했었던 요 위에 있는 2분의 1 kx 최대의 제곱값 요거랑 동일한 값이 돼야 된다. 요게 역학적 에너지 값인 거죠. 역학적 에너지. 요것도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더해진 값인 거죠. 2분의 1 kx제곱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요게 원래는 뭐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요 형태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운동 에너지 아니야? 뭐 이렇게 약간 오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용수철에 관련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헷갈리시지 않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원위치 갔을 때 지금 이렇게 힘을 가해서 원위치로 가는 순간 요게 올 때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지나가서 뭔가 또 압축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띠용띠용띠용 막 이런 거니까. 여기 딱 갔을 때 요 원위치에 갔을 때 위치 에너지 뭔가 변화된 용수철에 변화된 길이가 있나요? x값이 제로인 거죠. 변화된 값이 없는 거죠. 즉 요때 포텐셜 에너지 값이 제로예요.
제로니까 나머지 역학적 에너지가 고스란히 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요 원위치를 최대한 잡아당겨서 놓게 된다 그러면 원위치 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제로여서 속력이 최대가 된다. 속력이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장 빠른 속력을 가지면서 원위치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 요게 뭐하고 같아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되더라. 요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최대한 압축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값이 최대로 변형이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뭔가 마찰이나 공기의 저항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최대로 압축됐을 때 이때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속력이 제로인 정지된 상태이겠죠.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기 바로 그 직전에 속력이 제로인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는 최대값을 가지더라. 즉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K X 변형된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때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제로가 되겠죠. 요 값이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되더라. 얘도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 요거 동일한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막 문제에 나오는 거죠. 요 위치에 있을 때 속력을 구하여라 하면 뭐 질량 나오고 늘어난 길이 나오고 탄성 개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최대로 늘어났을 때 뭔가 에너지 값이 주어져서 얘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요소를 넣어가지고 본인이 알고자 하는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정리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쓴 게 좀 헷갈려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는 값이고, 이건 둘 다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때는 속력만 최대, 이때는 위치만 최대, 속력은 제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15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도 물어보고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같이 물어보고 있어서 고난이도 문제에 속하지만 한번 연습해보면 능숙해져서 비슷한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예시 문제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뭐 A, B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 상태가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M이고 얘는 M이고 정지니까 속력이 없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힘을 가해서 정지 상태인데 용수철이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손을 힘을 제거를 했더니만 B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A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점점 올라갈 때 이때 H값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푸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A가 갈 때 속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 왼쪽 방향으로 가는 A의 속력을 VA라고 하나 더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냐? 충돌 전 운동량, 전체 운동량하고 충돌 후 전체 운동량 값이 동일하다 이런 거죠. 그럼 충돌 전 또는 분열 전의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력을 곱하는 값이죠. 질량을 더하면 3M이긴 하지만 정지해 있습니다. 속력이 제로니까 분열 전 운동량 값은 제로예요. 그럴 때 A의 운동량 값은 얼마죠? 분열 후, 충돌 후 얘의 운동량 값은 질량 M에다가 A의 속력 VA인데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도 여기서 바로 써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표현 안 해도 계산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들고 나오긴 할 겁니다. 더하기 B의 운동량 값은 MV니까 EMV가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 MVA는 EMV. 따라서 A의 속력은 얼마예요? EV가 되겠죠. 이때 속력이 왼쪽 방향으로 EV의 속력으로 가고 있더라 하는 거를 구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최고 높이기 때문에 이때 바닥에 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랑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있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랑 어떨까요? 같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그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바닥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와 가장 높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먼저 바닥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써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mgh 값을 더한 값인데 바닥이니까 높이가 어떨까요? 요 h 값이 제로가 되니까 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질량 m이죠. m v 얘의 속력이 v 얼마예요? 2v 값이죠. 2v의 제곱이니까 4v 제곱.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2m v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최고 높이에 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도 한번 볼까요? 최고 높이가 여기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최고 높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올라가서 최고 높이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순간 정지에서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최고 높이라고 하는 지점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속력이 제로예요. 즉 정지되어 있는 지점을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 속력이 줄어들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오겠죠. 속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 최고 높이가 되더라. 이 지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 값인데 이때 최고 높이 속력이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v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최고 높이 mgh인데 이때 mgh랑 얘랑 어떻다? 같아야 되더라. A의 질량 m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오른쪽에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mgh는 2mv 제곱 질량 지워지고 제가 알고 싶어하는 최고 높이 h는 g분의 2v 제곱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은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이런 식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문제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력학 법칙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